일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11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할 두 팀의 전력과 오더를 분석해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3연패의 명가와 3연패의 실세들이 후반기 리턴 매치에 돌입합니다. 5승 4패의 티브로드와 2승 7패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 11라운드 제2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1국 강고 대국에선 섬지명 김정현 선수와 주장 박정환 선수가 만났습니다. 팀의 부진 속에 나홀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박정환 선수, 몽백카페 승리로 국내외 18연승에 성공했는데요. 전반기 부진에 시달린 KB리그 사나이 김정현을 상대로 박정환 선수는 19연승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이국은 사지명 류민영 선수와 이지명 강유택 선수의 대결입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의 동갑내기 두 선수가 만나 더욱 흥미로운 한판이 될 텐데요. 실리에 누구보다 민감한 정통파 강유택과 크게 보고 한 방을 노리는 류민영의 대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국에선 이지명 신민준 선수와 삼지명 최재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성사된 리턴 매치인데요. 최재영 선수, 지난 2라운드에서 신민준 선수에게 당한 패배를 시작으로 무려 7연패의 흑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 역시 KB리그 5연패 늪에 빠져 있는데요. 둘 중 한 사람은 이번 경기에서 연패 탈출엔 성공하겠군요. 4국은 오지명 류수왕 선수와 사지명 김승재 선수의 대결입니다. 동문 선후배인 두 선수, 공식 대국은 사상 두 번째인데요. 올 초에 가진 첫 대결에선 류수왕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리그 3연승을 달리는 류수왕 선수와 3연패 중인 김승재 선수 중 이번 경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5국에선 주장 강동현 선수와 오지명 송지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역시 전반기에 이은 리턴 매치인데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1승 1패. 타협을 모르는 강동윤과 물러설 줄 모르는 송지훈의 치열한 난타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55대 45로 티브로드가 비교적 우세하다는 전망입니다. 2국과 4국에서 이 경기의 승자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가의 이름과 명가의 실수들이 맞붙는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2경기 티브로드와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2경기 시작합니다. 이희성 해설위원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티브로드와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입니다. 자, 이 경기 정말 긴장감이 느껴지는 게요. 전반기에 이은 리턴 매치가 무려 3판이나 성사가 되었어요. 네, 사실 흔치 않은 일인데요. 네. 3판이나 나왔고요. 네. 지금 보시면 1국과 3국, 5국에서 3판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 외 오더도 궁금한데요. 순위표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뒤를 SK 앵크린이 뒤쫓고 있고요. 정말 이 순위가 바뀌지가 않네요. 네, 정관장 황진단의 그 연승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참 궁금하고요. 자, 티브로드는 그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를 승리하면서 5승 4패로 좀 출발을 해서 좀 후반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됐겠죠. 티브로드와 화성시 코리오 각각 4위와 8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국 장고 대국인데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지금 국내에서 지금 18연승을 하고 있고요. KB리그에서는 20연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본인의 기록이 21연승이에요. 2014 시즌과 15 시즌에 세웠던 기록이 21연승인데 오늘 승리하게 되면 그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됩니다. 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2국 속기입니다. 류민영 선수와 강유택 선수의 대결인데요. 강유택 선수가 한 번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강유택 선수의 올 시즌은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4승 5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팀의 이지명으로서 4승 5패라는 것은 좀 책임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팀도 상당히 좀 하위권에 처져 있고요.
대신에 유민영 선수는 4지명으로서 지금 6승 3패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삼국 속기 신민준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대결 역시 전반기에 이은 리턴 매치입니다. 근데 신문진 선수가 지금 5연패거든요. 네.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화성시 코리어의 3지명인 최재영 선수도 7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 급해요. 이 부진의 늪에서 어떤 선수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 사국 속기입니다. 류수왕 선수와 김승재 선수의 대결인데요. 한 차례 대국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네. 올해 기록이고요. 김승재 선수가 지금 2승 7패 거의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그 유수왕 선수는 최근에 3연승을 거두면서 유민영 선수하고 더불어서 티브로드의 새로운 승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국은 강유택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강동윤 선수와 송지훈 선수가 전반기에서는 이 네. 장고 대국에서 만났었는데요. 그렇죠. 오늘 대국은 또 5국, 이 마지막 속기 대국에서 만났습니다. 전반기에서는 속기에서 만나서 장고에서 만났죠. 강동윤 선수가 흑번으로 조금 손쉽게 승리를 했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1대1, 기록은 팽팽합니다. 자, 이렇게 오더까지 살펴봤는데요. 55대 45로 티브로드의 우세를 예상해 주셨어요. 네,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1국과 5국은 각 팀의 주장이 출전하기 때문에 좀 네. 비슷한 오더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승부는 이제 2국과 3국, 4국에서 갈려질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그 각 팀의 2, 3, 4지명이 크로스 매치로 붙었거든요. 네. 근데 지명은 화성시 코리어가 지금 2국과 4국에서 앞서고 있어요. 근데 6국과 4국과 앞서 있는데 지금 유민영 선수하고 유수왕 선수가 최근에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티브로드가 조금은 안정감이 있는 오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화성시 코리어로서는 조금 분발해야 되는 오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코리어가 3연패에 빠져 있거든요. 네. 과연 탈출할 수 있을지. 자, 티브로드와 화성시 코리어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2경기입니다. 티브로드와 화성시 코리오. 자, 4위에 자리에 있는 티브로드, 8위에 자리에 있는 화성시 코리오. 화성시 코리어가 최근에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쯤 끊을 때가 됐는데요. 예, 더 이상의 연패는 네. 상당히 곤란하고요. 삼국 속기 최재영 선수 그리고 신민준 선수 리턴 매치입니다. 1승이 절실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최재영 선수가 조금 더 절실해 보이죠. 지금 7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겨야 되는 판입니다. 자, 류민영 선수, 강유택 선수. 자, 두 선수가 인사를 나누면서 대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민영 선수는 전 라운드에서 조한승 선수에게 좋지 않은 바둑을 한 방으로 역전을 시켜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힘바둑이 될까요? 네. 일국 장고 대국. 자, 오늘의 빅매치죠. 박정환 선수와 김정현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김정희 선수는 특이하게 음료수를 2개나 갖다 놨어요. 또 장고 대국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미리미리 갖다 놔야죠. 네. 네. 긴 승부를 펼치기 위해서 김정현 선수가 좀 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현 선수가 3연패를 탈출했죠. 전 라운드에서 한상우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네. 탈출했지만 여전히 올해 그 KB리그 성적은 3승 6패로 좋지 않습니다. 자, 남아있는 후반기에서 만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상대가 지금 워낙 지금 박정환 선수가 지금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18연승을 하면서 연승 기록도 갈아치웠고요. 요즘에는 상당히 좀 연승이 화두인 것 같아요. 정관장의 연승도 그렇고 네. 정관장 그 황진단의 에이스인 신진서 선수의 연승, 개인 연승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네. 그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정관장 황진단 이 네. 팀의 연승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직 그 정관장 황진단의 신진선 선수가 연승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박정환 선수도 네. 연승이 안 끝났거든요. 네. 7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두 판을 덜 싸우긴 했지만 아직도 연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현 선수 이 연패를 끊자마자 만난 상대가 박정환 선수입니다. 네. 최근 2014년도 이후부터 네. 올 시즌 전반기 대구까지 해서 박정환 선수가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6대2로 박정환 선수가 앞서 있고요. 처음에는 박정환 선수의 2연승, 그 다음에는 김정현 선수의 2연승,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박정환 선수의 4연승으로 이 박정환 선수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느낌은 김정현 네. 선수가 왠지 박정환 선수한테 강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상대 전적을 보고 나서 좀 살짝 놀랐습니다. 좀 차이가 좀 나서요. 네. 자, 초반은 서로 굳히는 포석을 들고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흙이 발 빠르게 두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모양을 펼쳐가느냐.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두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면 네. 걸쳐가는 겁니다. 포석 이론 중에서 이렇게 모양이 마주보고 있으면 먼저 가는 쪽이 더 좋다는 그런 이론도 있는데 지금 상변은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여기도 물론 큰 자리죠. 이 정도 두는 것 큰 자리인데요. 일단은 이 방향이 좀 넓어 보이고요. 여기도 넓죠. 그래서 네. 넓은 자리를 먼저 간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되고 뭐 돌이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리고 백도 이런 식으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자리를 두고 나서 마지막 큰 자리로 이곳을 갑니다. 먼저는 네. 좀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추고 나서 그다음 상변이 크겠네요. 아니면 이곳을 먼저 오면 백도 여기를 먼저 가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됐을 때 그 다음에 역시 흙은 이 자리 네. 마지막 넓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자, 김정현 선수와 박정환 선수 지금 두 선수 모두 이렇게 귀를 지켰는데 흙은 두 칸으로 높게 굳혔고요. 이 박정환 선수는 날일자로 아주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좀 같이 굳혔더라도 성격이 다른 굳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조적이죠. 이수는 중앙지향적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귀에 그 뒷맛 약점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좀 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귀를 살자고 했을 때 네. 사실 이 두 돌을 잡으러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귀에 약점이 분명히 있는 굳힘이고요. 대신에 이제 바둑 자체를 좀 중앙 바둑 위주로 했을 때 네. 지금도 돌이 높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돌이 눌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 바둑을 둘 때는 높은 이 두 칸이 좋겠죠. 자, 김정현 선수 스타일은 항상 돌이 네. 3선으로 낮게 많이 가는데요. 오늘은 돌이 여기까지 높게 갔어요. 네. 좀 호방한 바둑을 그려보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흙이 이 자리를 먼저 오니까요. 물론 네. 여기 먼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를 뒀습니다. 안 두게 되면 역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은 그래도 날개를 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흙 모양이 입체화되죠. 자, 그러자 갈라갔습니다. 화성시 팀이 지금 박정환 선수 거의 혼자 달리고 있어요. 네. 지금 박정환 선수를 제외한 팀원 4명이 전부 5할이 안 됩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었을 때는
이 티브로드였던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네.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팀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박정환 선수하고 강유택, 김승재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티브로드 3년 연속 우승의 주역이었죠. 그 네. 선수들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력한 팀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삼지명인 이 최재형 선수의 부담이 네. 컸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1승 7패 그리고 김승재 선수가 4지명으로서 2승 7패. 네. 이 3, 4지명에서 3승 14패를 했다는 것은 조금 글쎄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허리층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군요.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 사실상은 좀 원맨 팀이라는 좀 달갑지 않은 수식어가 지금 따라 붙고 있어요. 네. 지금 선수들이 분발을 해야 될 시기고요. 근데 뭐 아직 후반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절대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이제 후반기 두 번째 라운드거든요. 자, 이곳으로 걸쳐서 넓게 모양을 피겠죠.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백이 두는 수법은 이곳을 들어가는 수가 많이 나오고요. 3-3도 물론 가능하지만 3-3은 뭐 이런 식이 됐을 때 여기 끊어잡는 것도 선수고요. 네. 이 조금 두터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은 거의 프로바둑 실전에서는 안 나오고요. 네, 지금처럼 들어가는 수가 네. 거의 이 장면에서는 100%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 배석에서는 마찬가지로 네. 걸쳐가는 것도 잘 안 도와지는 건가요? 이 수로 여기요. 네. 네. 이 자리도 이렇게 흙이 응수하게 되면 흙돌이 미리 와 있기 때문에 벌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좁아요. 이렇게 벌리는 것은 계속 공격을 당해서 네. 이렇게 되면 백이 좀 옹색하죠, 형태가. 그래서 보통 지금처럼 들어가는 것이 많이 두어지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붙여가는 것이 있겠고 한 칸이 있겠습니다. 한 칸으로 둔다면 네. 백은 3-3을 들어가게 되겠고요. 손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이어서 계속 두는 방법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노리는 네, 건가요? 두고요.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서 네. 이제 전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실전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네. 막는다면 3-3을 들어가는 것이 있겠고요. 여기를 붙여가는 수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백이 끼워 있는 것은 정석이 아닌가요? 끼어 있는 수도 있죠. 지금은 이제 축이 좋으니까요. 축이라 하면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죠. 축이 지금은 되죠. 그러니까 네. 아래에서는 단수 칠 수 없고요. 위로 이렇게 둡니다. 흙은 두는데 여기까지 흙은 후수지만 두고요. 네. 이렇게 마가까지 둡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원래는 이 흙 모양은 이곳에 갖다 붙이는 수가 좀 약점인데 지금은 이 돌이 응원군이 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전투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를 막아서 지금 이제 다음에 흙이 이곳을 두고 이런 식으로 조여 붙였을 때 네, 여기까지 다 선수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돌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체 판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네. 계속 이 엷어진 채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선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붙였을 때는 붙여가는 진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3-3으로 두면 이곳으로 막아서 뭐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네. 흙이 조금 두텁다 네. 라는 평가가 많고요. 아. 물론 실리는 얻었지만 날일자로 이곳에 젖히는 수를 방비하면서 이 압박이 되고 있거든요. 네. 흙의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자, 뭐 붙이는 수 아니면 한 칸 띄는 수 정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김정현 선수가 평소보다는 조금 그 템포가 신중한 느낌이 들죠. 원래 김정현 선수는 이 KB 리그의 사나이라는 별명도 있었을 만큼 맞아요. 속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네. 그리고 김정현 하면 사실상 그 오더를 예상할 때 장고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거의 속기에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오더가 조금 티브로드에서 의표를 찌른 것이 아닌가. 아. 박정환 그렇다면, 선수는 네. 강동윤 선수를 겨냥하고 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강동윤 선수가 지난 라운드와 그 또 지난 라운드까지 장고에 5판 나왔죠. 음, 그 정도 나왔.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티브로드에서 장고대국 전문으로 나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박정환 선수를 강동윤 선수한테 좀 붙이면 네. 물론 뭐 그 승부는 뭐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최근에 박정환 선수의 컨디션을 고려했을 때는 네. 최선의 선택이겠죠. 네. 아무래도 화성시 코리아로서는 박정환 선수가 최대한 그 네. 상대 팀의 높은 지명의 선수를 잡아주면 잡아줄수록 더 좋은 거니까요. 또 최근 흐름이 강동윤 선수가 9라운드, 10라운드 연속해서 지금 장고에 네.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윤 선수를 예상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네. 전략적으로 네. 김정현 선수가 딱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네. 또 이 김정현 선수가 연패를 한번 끊어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좀 중요한 대구 장고에 등판을 하는 것도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2가지 정도인데 초반에 좀 생각이 길어지고요. 박정환 선수와 김정현 선수 간략하게 프로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랭킹은 1위와 25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6승 2패, 최근 박정환 선수의 4연승으로 이 박정환 선수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정현 선수 하면은 역시 KB 리그의 사나이 MVP를 2번이나 받은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013 시즌인가요? 네, 그때는 뭐 정규 시즌에서도 잘했고 포스트 시즌에서는 전승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KB 역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100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정현 선수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조금 하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적이 지금 생각보다는 뭐 별로죠. 52%면 네. 김정현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좀 낮은데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김정현 선수가 2010년에 KB리그에 데뷔를 해서 2011년에 MVP를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52%의 승률이라면 네. 최근의 성적이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이번 2017 시즌 1지명과 3지명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전승을 달리고 있고요.
김정현 선수는 3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 전 라운드에서 홍성지 선수를 상대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내용을 보여주면서 네. 승리를 했습니다. 김정현 선수는 한상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를 끊어냈고요. 확실히 최근 뭐 연승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욱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 연승을 할 때는 어떤 기분일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 연승의 기록이 점점 쌓일수록 네네.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지도 않을까요? 글쎄요, 뭐 어떨까요? 박정환 선수 레벨에 있는 기사는 그렇게 연승을 신경 쓰지는 않을 아, 것 같은데요. 제 네. 생각은 그래요. 아, 예. 뭐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서 두다 보면 이렇게 쌓이는 것이 연승 아닐까요? 네. 일반 기사가 아니니까요. 네. 지금 바둑 내용도 그렇고요. 네. 일단 지금이 딱 아주 적기예요. 세계 대회 타이틀을 거머쥘. 자, 이제 곧 삼성화재배도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 커제 선수하고 지금 했던 몽백컵이었나요? 네. 네. 대회를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 대회가 지금 8월에 했는데 네. 4강을 11월에 두나요? 언제 11월일 되죠? 거예요 아마. 네. 네, 너무 늦어요. 그 보통 세계 대회는 좀 이렇게 텀을 네. 좀 길게 이끌어가던데요. 빨리빨리 해야죠 지금. 박정환 선수 지금 기세 타고 있는데요. 식기 전에 지금 우승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국 우승 좀 이 바둑 팬분들에게 선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좀 너무 밀려서요. 네. 이제 좀 시원시원하게 한 개가 아니라 몇 번은요? 네, 몇 번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 저희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았었죠. 네. 그리고 이제 9월 5일이죠.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삼성화재가 시작이 되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예선에서 한국 선수들이 또 워낙 잘했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지금 수적으로도 중국에 지금 필적이 되고 있고요. 정말 세계 대회는 이 선수들이 이 리듬을 맞춰 나가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렇게 예. 국내 예선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계 대회는 특히 본선은요. 한번 이제 끝이 나면은 한 몇 달 뒤에 또 시작이 되잖아요. 네, 아주 띄엄띄엄하기 네. 때문에 그게 만약 결승이라면 이 선수가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요? 그래서 이제 네. 탑 클래스 기사들은 네. 컨디션 조절하는 것도 분명히 그것도 실력입니다. 네. 그것까지 이제 갖춰야 돼요. 네. 그 정도 되려면. 근데 지금 박정환 선수의 이 아래로 둔수는 왜 이렇게 처음 본 것 같죠? 보통 돌이 이렇게 뒤로 가지는 않는데요. 지금 기억을 좀 더듬어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 수를 본 적이 있는 것인가? 제가 여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통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좀 네. 이것도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한 칸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는 당장 그 끼우는 수가 노림으로 남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백이 둔 자리로 당장 붙여서 네. 백이 당장 좀 차단이 돼요. 그래서 한 칸은 좀 무리니까요. 좀 느리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끊기지도 않고요. 보통의 행만데 네. 자 아래로 간 것. 좀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후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한 수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요. 네. 이 수는 이제 다음에 붙이는 수를 보고 있고요. 중앙 방면으로는 뛰어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생각은 간단해요. 뭐 이런 식으로 뛰게 되면 바로 넘겠다. 그리고
여기 차단하는 건데요. 차단하는 자세가 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흙도 모양이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치받아주면 이 치받은 수가 좀 악수기 때문에 좀 머리를 내밀었죠. 그래서 네. 이 돌이 좀 튼튼해진 상태에서 또 두게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글쎄 이 수는 좀 진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흙이 넘겨주지 않으려면 뭐 이렇게 치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붙이는 수는 네. 젖혀만 준다면 치받아서 이 자세는 단수 한 방은 맞았지만 그래도 여기를 한 점을 이어야 되는 부담, 또 여기 끊기는 약점, 이것이 남아서 이 자세는 흙이 둘만합니다. 그러면 붙일 때 치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둘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아예 넘어버리는 거죠. 젖히면 젖혀서. 아, 네. 백을 차단하는 수법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좀 싱거울 수도 있겠네요. 자, 한 칸. 아, 그냥 한 칸을 띄었네요. 역시나 이렇게 치받는 수는 두기가 싫죠. 악수라서. 이렇게 되면 백이 넘어가게 된다면 네. 이 자체로 활용이다. 그러고서 큰 자리를 가겠죠. 뭐 이런 자리를 벌려가는 것. 아, 한 칸으로 가네요. 자, 일단은 맞고 싶죠. 여기는 안 두게 되면 네. 뛰어나온 자세가 다음에 여기를 또 보고 있고요. 자리가 아픈 자리라서 일단은 뭐 맞고 싶습니다. 막는 거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네, 막았고요. 백도 더 이상 이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어렵겠죠. 네. 뭐 당장은 이 백의 돌들이 네. 힘이 약해서요. 그것만 하나 해놓고 상당히 실속을 차리는군요. 안정적으로 판을 운영하네요. 자, 여기나 아니면 여기 한 칸이에요. 지금은 여기 한 칸, 그래 여기가 좋긴 한데, 지금 실전은 이 실리가 불어나는 자리고 방금 보여주신 이 한 칸은 정말 뭔가 좀 기분이 좋은 자리, 대세점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저 같았으면 여기 한 칸 띄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데 갖다 붙이는 것이 들어가죠.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둘 자리가 백이 없어서 네. 다음에 한 칸 띄는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너무 보이기 때문에 네. 한 칸 띄고 싶은 자리였는데 이제는 이 돌을 공격하려면 붙여야 되는데 끼웠을 때 과연 공격이 되는지 아래로 단수치기가요. 네. 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장은 축은 안 됩니다. 여기가 안 돼요. 축이 안 되는데 네. 이 교환을 하지 않고 이 장면에서 여기를 먼저 한번 젖혀보면 끊어야 되는데 여기 단수 한 방 만들어도 축이죠. 단수를 교환을 안 해도 되네요. 그냥 자체로 축이네요. 교환 자체로.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하변이 무너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공격이 쉽지 않아요. 네. 글쎄요. 붙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날일자 정도 씌우는 수? 그 정도가 상용 수법인데요. 자, 흙이 키운 하변을 박정환 선수가 침입을 해왔는데요. 김정현 선수는 어떻게 응할까요? 자, 1국 장구대구 박정환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2경기 티브로드와 화성시 코리오, 화성시 코리오와 티브로드가 만났습니다.
자, 전반기에서는 티브로드가 4대1 승리를 거둔 바가 있는데요. 이번 후반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김정현 선수가 평범하게 하변부터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리듬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커제 선수가 먼저 사용을 해서 조금 유행을 했던 수법이에요. 그래서 박영우 선수도 출란배 4강에서 커제 선수를 상대로 역으로 사용을 해서 승리를 한 적도 있고요. 물론 네. 흑백은 바뀌었지만요. 자, 이렇게 둘 때는 백의 응수법은 막는 수와 이곳 젖히는 수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막거나 젖히거나 어디를 두어도 흑은 다음에 붙이는 것은 똑같거든요. 아, 여기서도 붙이나요? 네. 그러면 네. 젖히게 되고 네, 젖혀갑니다. 아. 그래서 축이 유리할 때는 이렇게 나가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축이 불리할 때는 그냥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축이 일단 유리할 것 좋죠.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곳 두 점 머리를 두드리게 되면 네. 이 두 점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축이 안 되고요. 그래서 늘게 되겠고요. 맞고 네, 이런 식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전에서 아마 나올 것 같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네. 근데 지금 하변에 백이 침입을 한 장면이었잖아요. 네, 흑의 타겟은 백 한 점이 아닌가요? 101점이에요. 바깥쪽으로 끊고 네, 아예 위로 밀어서 백 여기요? 한 점을 포획하는 것은 너무 악수인가요? 모양은 그럴듯하죠. 근데 일단 네. 여기가 아주 통통하게 불어나서 네. 일단 손실이 좀 있고요. 여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지 일단 두기는 둬야 되잖아요. 네. 뭐 위에서 어디 둬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두나요? 근데 여기 한 방 네. 또 당해요. 다음에 붙여 넘어가면 순하잖아요. 네. 받을 데가 없어요. 이건 모양이 좀 안 좋고요. 아. 여기도 또 이렇게 하고서 뭐 이런 식으로 또 패하자고 네. 또 우기면 모양이 또- 좀 지저분하네요. 예. 네. 자, 좀 전에 보여드린 참고도하고 아마 똑같이 흘러갈 겁니다. 네. 그래서 늘고요. 맞고 네, 여기까지 됐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백이 귀일은 이제 잡을 수 있는 형태가 나오지만 네. 흑은 이제 백의 악수를 받아서 지금 이 들어온 한 점을 제압하는 그런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잡게 되면 네. 여기 한 방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론 귀에서는 한 10집 정도 얻었지만 여기 자세가 백이 두터워서 아. 이 모양이 네. 볼품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처럼 네, 백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백은 이제 귀에 그 흑 넉 점을 잡는 겁니다. 자, 맞고 그때 이제 박영훈 커제전에서는 박영훈 선수가 이곳을 밀었어요. 물론 그 배석은 다르고요. 네. 박영훈 선수가 100번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커제 선수가 그냥 받았고 여기 모양이 달라서요. 이런 네. 데를 지켰거든요. 이 모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서 일단나게 되었는데요. 뭐 지금은 당연히 여기 안 지키죠. 네. 계속 붙여가거나 해서 이 모양을 키울 겁니다. 상당히 이 자세는 흑이 좋아요. 여기 따내는 것이 또 언제나 선수고요. 그러면 여기는 살아있는 돌에서 두텁죠. 물론 귀는 확실하게 백한테 들어갔지만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흑이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커제 선수가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미는 것이 훨씬 더 박력이 있습니다. 계속 밀게 되면 젖혀서 오히려 흑한테 흐름을 주게 되죠. 네. 네, 그래서 백도 잡는 것이 보통이고요. 아, 공배를 채워가는 것이 네.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애초에 흑이 붙인 수는 사석으로 이용을 해서 네. 이 세력을 얻겠다는 작전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들어왔을 때 직접적으로 이곳을 붙이거나 하는 것이 공격이 잘 안 됐고요. 네. 다른 방법으로서는 이 한 점을 좀 응징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손을 돌려서 이런 식의 변화를 하게 되면 여기가 네. 좀 자연적으로 커지게 되죠. 보통 밀어가는 건데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 여기서 또 다른 수가 있을까요? 그냥 안 건드리고 그냥 101점 위로 붙이는 것은요? 아 여기요? 물론 여기는 뭐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요. 아, 네. 네. 이렇게 밀고요. 네. 둘 때 이렇게 가는 것은 계속 뭔가 여기가 커지거든요. 더 넓힐 수가 네. 있네요. 네. 근데 이곳을 붙이게 되면 안정적이긴 하지만 모양이 오히려 작아진 거죠. 네. 글쎄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이긴 하지만 요즘엔 이렇게 잘 안 두고요. 날일자를 두는 것은 그냥 잡아서 오히려 따내는 것이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둘 자리가 없고요. 여기 맛이 좀 고약하죠.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웅크려야 되는데 이거 좀 얇아요. 네. 날일자는 뭐 득이 없고요. 네. 날일자 득이 없다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네. 생각을 하는 것은 네. 여기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잘 안 두고요. 그래서 이건데 이렇게 모양을 갖춰서 한 수 더 드렸지만 네. 자세가 좋다라는 건데요. 뒷맛이 없나요? 여기는 이렇게 되는 자리죠. 따내고 네. 받았을 때 이렇게 두면 지금은 근데 이렇게 받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당해주더라도 네. 뭐 수상전이 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뭐 거의 집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도 정리합니다. 집으로 인정을 해준 거고요. 네, 여기는 안 받기가 힘들죠. 밀고 올라오는 것은 뚫어서 여기를 둘 때 지금 그렇게 봤습니까? 모양이 좀 다시 공배를 채웠어요. 이 백돌을요 잊게 되면 이 돌은 이제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이 오히려 이곳을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되고 여기는 따내져 있고 이렇게 이제 끝내게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 돌이 무엇보다 가벼워지고 실전처럼 두면 좋은 점은 이런 곳에 이제 날일자를 두거나 했을 때 여기가 자세가 생각보다 흙이 좋아요. 네. 끊는 자세가 이렇게는 백이 모양이 아주 사납죠. 네. 그래서 다음 수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괜찮네요. 네, 이 수는 일리가 있어요. 네. 지금 이래서 여기 확정가가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됐죠. 흙집이 여기가 35이 조금 약합니다. 한 요 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집을. 일단은.
네, 한 32집 정도네요. 그래도 이 수는 괜찮았어요. 다음에 이 자세가 네. 좋네요, 아주. 그렇다고 여기를 막는 것은 발이 좀 느리고요. 이거는 뭐 안 네. 해도 되겠네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백이 막는 것은 초반에 둘 곳이 맞나요? 물론 좋은 자리긴 하지만 네. 박정환 선수 생각은 가볍게 두려고 했는데 네. 가볍게 두고 손 빼려고 했는데 갑자기 받는 거니까요. 아, 노선 변경이죠. 작전에 일관성이 없네요. 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다음 수가 좋아서 네.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백이 가고 싶은 자리는 어느 부분인가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눈에 띄는 자리는 역시 여길 상대인가요? 들어가는 자리고요. 네. 글쎄요, 여기 다음에 흙이 두는 자세가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를 두는 것은 흙이 뭐 이런 자리 와가지고 이 자리와 이것의 교환은 백이 꼭 득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교환을 하기란. 네. 그래서 뭐 일단 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여기 둡니까? 이수보다는 두려면 여기가 좀 강력하긴 합니다. 이수는 흙한테 영향이 없고요. 네. 지금 백이 둔 것은 영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에 이런 곳 들어가거나 여기를 들어갔을 때 압박감이 흙도 상당합니다. 그 대신 이제 백이 약간 엷은 것은 감수해야죠. 근데 박정환 선수 생각은 약점을 찔러 왔을 때 이렇게 받게 되면 뭐 그렇게 큰 탈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흙도 이 나와서 끊거나 뭐 붙이는 약점을 노릴 수는 없는 건가요? 원래는 여기가 약점으로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네. 남아있는 자리인데 글쎄요, 뭐 지금 당장은 뭐 흙도 여기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흙도 남아있어요. 역습이 남아있어서 네. 여기를 끊기까지는 조금 모험이 따를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백이 충분히 약점이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네. 여기서 뭔가 없다면 흙도 이런 데 나와야죠.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제는 막히게 되면 여기 모양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흙의 모양을 이곳을 이제 발전시키는 뜻도 있으니까요. 백이 좌변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흙도 견제하는 수단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날일자로 나오는 수 말씀해 주셨고 아예 좌변으로 침입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좌변으로 침입하는 자리가 좀 어려워요. 낮게 가기에는 다음에 벌릴 만한 간격도 좀 좁고요. 높게 가는 것. 근데 이것은 이제 백이 위로 씌어갈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압박을 했을 때 위로 나가야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여기 백이 좀 두터워집니다. 이제는 여기 노릴 수 없게 되죠. 막아가는 흐름이 되겠네요. 여기를 들어가는 것 조금 부담은 따를 것 같아요. 네. 위로 덮어 씌울 수도 있고요. 여기는 지금 여기가 아주 단단하게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변에서 좀 털을 잡기가 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잡힐 말은 아닙니다. 어렵네요. 이 자리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자리도 한번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요.
받아만 준다면 여기가 일단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뭐 할 수도 있고요. 하고 손 빼도 되고요. 네. 뭐 요 교환만 해도 되고요. 일단 여기가 되면 이 중앙 방면에 도움이 돼요. 어차피 백이 집으로 굳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굳혀줘도 됩니다. 근데 이런 데 왔을 때 아예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차단이 되는데 백도 네, 손을 지금 빼나요? 뭐 큰 자리 가고 또 둬도 네. 또 손 빼요. 아, 살아있기 네, 때문에. 좋은 자리 2번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리를 받아주는 건지 받아만 준다면 해야 돼요. 일단 이런 바둑은 중앙에 어느 정도 이제 활용이 되는 돌이 좀 많이 와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자, 시간은 김정현 선수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어봤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받아줄까요? 받아주는 것은 일단 이건 뭐 의도가 득이라서요. 예. 네, 눈에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이런 데를 밀어서 들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건 오히려 뭐 언젠간 계속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요. 네. 흑돌이 이런 식으로 중앙에 한 칸이 오게 되면 이런 자리가 다 도움이 됩니다. 네. 중앙 그 운영할 때요. 그래서 미는 것은 아예 받는 이만 못 하고요. 입구자로 지켜서 귀의 맛을 여기요? 더 노릴 수는 없나요? 이 형태가 이제 어제 있었던 배석은 좀 다르지만 안성준 선수하고 이지현 선수 대국에서 나온 형태죠. 여기를 눌러갔을 때 이런 형태가 나왔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기가 좀 엷어 보이긴 합니다. 네. 여기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상태로만 놔둬도 네. 나중에 백이 약간 좀 뒷맛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찌됐건 간에 여기 형태는 반 정도는 막힌 거거든요. 선수이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하고서 내버려 두면 물론 귀에는 확실히 좀 약해졌죠. 근데 지금은 귀는 어차피 여기가 있지 않더라도 수를 내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을 깨야 돼요. 그래서 귀보다는. 그래서 귀 형태는 자체로 엷기 때문에 네, 굳이 이 우변을 백도 엷게 만들 필요가 없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주기는 싫은 자리인데 저 같으면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고 네. 어디로 가나요? 뭐 여기를 막을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이제 이거 왔을 때 들어가는 거죠. 흙이 여기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네. 백이 좀 더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둔다면 뭔가 능동적으로 좀 두고 싶은 자리이긴 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받아주는 것은 뭔가 좀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근데 이 하중앙 쪽으로 막아가는 것은요. 거기를 막았다가 흙이 침입해버리면은 다 지워지면은 그 수가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요? 네. 이거 들어오면 이제 공격해야죠. 호되게. 호되게. 호되게 공격해야죠. 네. 어, 귀를 먼저 붙여가서 웅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예상 바뀝니다. 왜 예상 밖인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여기가 약한 상태에서 이 붙이는 교환을 해주게 되면 변이 강해지기 때문에 네. 여기는 정말 해주기 싫은 자리인데 이 교환을 해주는 의미가 글쎄요, 물론 여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네. 일단 변 자체가 이제 들어오기가
여기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눌러올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뭐 날일자도 사라지고 약점이 다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변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오히려 스스로 막은 셈인데요. 글쎄요. 네. 계속 이제 두겠다라는 얘기겠네요. 두어야 이제 일리가 좀 있는 거고요. 계속 둔다면 어떻게 두어가나요? 네, 계속 두면 이제 뭐 젖혀가야겠죠. 젖혀가서 이제 귀에서 아예 살 수도 있는 형태가 나오면 여기를 받는 것보다는 귀를 사는 것이 돌의 효율상 득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정말 여기 붙이는 수는 잘 안 떠오릅니다. 네. 좀 진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찬성하기 좀 어렵고요. 물론 배석은 다르지만 저 형태에서 백이 화점으로 끊고 귀를 살거나 아니면 뭐 끊어놓고 손을 빼거나 이런 여기요? 네 그림도 여기가 좀 굳어졌을 때 많이 쓰이죠. 이게 지금 배석에서는 이게 좀 남으니까요. 근데 네. 지금은 여기 안 해줘도 사실 그냥 젖혀도 귀에서 사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같은 수더라도 배석이 정말 중요한데요. 참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두려는 건지. 이거 하나만 붙여놓고 손을 빼겠다는 뜻은 아닐까요, 혹시? 지금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네. 하나 붙여놓고 손 빼는 거 아니면 여기를 계속 두는 거. 이렇게 두면 이제 젖혀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좀 통렬하다는 겁니다. 흙이 막았을 때 붙이는 것은 흙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늘게 되면 네. 예, 여기 젖히는 것이 박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미리 해놓은 의미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 교환만으로도 귀가 튼튼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날일자로 걸쳐갔을 때 좀 백이 약해졌는데 그러면 그 반대로 중앙으로 눌러가는군요. 네, 지금 이 수법은 여기를 굳혀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를 들어올 마음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받아주진 않을 겁니다. 근데 받아줬을 때 여기도 네. 득이고요. 이것도 눌렀기 때문에 네. 대세를 보는 수인데요. 네. 그러면 박정환 선수가 귀를 붙여갔을 때부터 이런 구상을 했던 거네요. 네. 침입할 어려운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착상입니다. 네. 이 좌측 모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점점 이제 네. 골짜기가 깊어져 가고 있죠. 지금쯤 침입할 때가 된 거 아닌가요? 깊이 들어가기에는 어딘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서 여기서도 좀 생각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일단 뭐 흐름 자체는 그럴듯하긴 합니다. 박정환 선수의 이 수법 자체가.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해두고 가야 되는지는 네. 네, 이거는 뭐 득인지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고요. 자, 일단은 여기 왔어요. 글쎄요, 이런 데를 들어가기에는 위로 덮어 씌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백의 약점을 좀 노리면서 네. 좀 어정쩡하게 가는 거죠. 이것도 공격 올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격 오면 뭐 이런 식으로 덮어야 되잖아요. 이 모양이 백도 좀 엷어서 이 정도로 가면 좀 덜 가는 거긴 해요. 근데 뭐 무난하긴 합니다. 보통 변에 침입을 할 때는 이 3선 혹은 4선 좀 두텁다 싶으면 4선으로 침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좀 깊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여기나 여기 가는 건 무조건 덮어 씌워요. 지금은 덮어 씌우고요. 네. 안에서 뭐 잡히진 않을 겁니다. 근데 네.
이 돌이 산다고 지금 바둑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돌이 두터워지게 되면 네. 전국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 두 점이 또 약해질 상황이 또 옵니다. 네. 돌들이 전체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바둑이 얇아지게 되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역시 그 정도로. 가장 네. 여기를 왔을 때 무난하게 떠올릴 수 있는 수입니다. 네. 근데 백이 이제 그 정도로 막으면 뒤로 받았을 때 네. 받았을 때가 문제예요, 사실. 공격하는 것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공격이 네. 뭐 되지도 않죠. 받았을 때가 문제예요. 근데 받았을 때 백이 2선으로 이렇게 집이 나게 된다면은 꽤 큰 집이 나게 되잖아요. 네, 받았을 때 과연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 수가 이제 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막상 또 입구자로 야금야금 들어가면 집이 별로 안 이렇게요. 난다? 네, 이런 생각일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뭐 백도 네. 뭐 이렇게 버리진 않을 거고요. 네. 또 뭐 이런 데 붙여서 아. 뭔가 여기를 좀 붙여주지만 여기를 막는 방향으로 네. 하겠죠. 어렵긴 어렵네요.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자리인데 섣불리 백이 그 상변 방면으로 네. 건드리는 것은 이제 자칫하면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뭐 해보고 싶어요. 붙여서 해보고 싶은 자리인데 반발을 당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타이밍에 또 이 거길 끊어갑니까? 타이밍일까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을 때는 배석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가겠다는 거죠. 서운할 예, 뻔했어요. 지금 나가겠다는 거죠. 축이 나가는 거 안 되면 말도 안 됩니다. 축 되면 말도 안 돼요. 이건 정말 아무리 박정환이라도 이건 용서가 안 돼요. 네, 뭐 축이 아닐 겁니다. 네. 사실 안 봤어요. 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축이면 말도 안 돼요. 자, 일단 일감이죠. 위로 단수 치면 아래로 나가서 이거는 모양 자체가요. 네. 꽤 편하게 산 것 같은데요. 잘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를 넣는 것은 뭐 타겟가 이제 이곳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진출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위로 막을 수는 없고요. 백이 네. 흙이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고 아래로 단수 치는 것이 절대입니다. 네. 나갔을 때가 문제예요. 막상 또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흙도 약점이 좀 보이는데요. 네, 여기를 잇거나 여기를 잇게 되면 여기 끊는 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참 어렵네요. 그냥 늘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내포돼 있어요. 백도 좀 여기 상황에 진행되는 거 봐서 네. 그 다음 행만을 결정 짓겠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를 하나 두고 다른 데 두겠다. 이런 응수타진의 느낌보다는 그냥 여기서 모양을 쭉 수순을 이어서 진행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글쎄요. 단수 말고 다른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단수인데 그냥 가만히 느는 건 어떨까요? 연결해서요. 느는 자리가 많습니다. 어디죠? 아, 여기요. 네, 나를자. 여기요. 네. 처음엔 여긴 줄 알고. 예, 여기요. 네. 여기는 바로 넘어갈 거예요. 커요. 이렇게 돼요. 네.
여기 두면 이거는 너무 크고요. 단수를 해야 되는데 있고 잡을 때 그냥 이 자체로만 두고 손을 돌려도 언제든지 여기 두면 살아 있고요. 여기서 이 정도면 상당히 귀의 실리를 잘 도려낸 겁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응수를 했을까요? 자, 그러면 원래 스타일대로 한번 해주시죠. 귀에 있는 101점을 먼저 좀 무겁게 만들 수 없을까요? 단수를 어디로 할까요? 여기로 할까요? 어렵죠. 네. 반대로 여기요? 하면요? 네. 늘고요. 맞고요. 바깥쪽으로. 여기요? 네. 아, 이거 생각 못했는데요. 그 생각 못했는데요. 지금 여기요? 이제 생각해 보죠. 자, 이 장면에서 박정원 선수가 끊어가니까 또 김정현 선수에게도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의 수익기는 잠시 후 계속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